안녕하세요 깍지님들,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창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창의는 타고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키워지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고, 또 제 개인한테는 그 나이까지 아직도 트렌드와 창의력을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오늘은 창의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의력은 훈련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각 나라마다 뭐 기후도 다르고 또 보는 문화도 다른데, 사실 보는 것과 교육과 이런 걸로 따지면 유럽의 그 많은 유산과 그 화려한 그런 문물들을 우리나라가 이길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의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게 키워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뉴턴한테 누가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만드느냐 했더니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거인 얻기 위해서 내다봤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대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동감합니다. 사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창의는 발명은 아니에요. 이건 에디슨처럼 막 원초적인 것부터 어떤 띠오리를 발견해내는 게 창의가 아니라,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몽유도원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몽유도원이라는 안견의 그림을 가지고 창작 뮤지컬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림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뮤지컬에서 어떻게 표현되나. 이 창의성은 뭔가.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창의도.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뽑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궁금증. 왜냐면 이 모든 사안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궁금해야 그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궁금해야 돼요. 어떤 사안을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금 떨어지는 요소가 뭐냐면, 디베이트를 싫어해요. 싸우는 것과 디베이트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창의력을 위한 디베이트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좋은 건 뭘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와 다름을 이야기하면 싸움이 돼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뷰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취향이 비슷하지 않아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끼리 디베이트를 하는 과정이 저는 창의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도 창의력에 도움이 돼요? 그럼요. 그냥 단순 비판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이제 리더들한테 또 팔로워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고모님 이거 어때요? 아, 별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잘못되면, 노고모님은 노란색 싫어해, 이렇게 아예 결론이 나요. 그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노란색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인 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맛을 봤을 때도, 아, 이 집이 육수가 평양냉면 육수에는 안 맞아, 근데 함흥냉면한테는 맞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설명해야지. 맛없어, 맛있어, 싫어, 좋아,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하면 창의력이 생기지 않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력이 더 있다고 생각할 때가 뭐냐면, 지하철에서 실험을 했어요. 일본 지하철에 타서 막 어떤 사람이 춤을 추고 난리를 쳤다? 일본 사람들 안 움직여요. 남일에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어도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창의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다못해 이런 생각도 해요. 며칠 전에 어디 교회에 나갔는데 산사태가 났었어요, 그 지역에. 근데 어디까지는 복구가 돼 있고 어디까지는 복구가 안 돼 있어요. 같은 길인데 이건 왜일까? 여긴 면장이 다른가? 동장이 다른가? 그런 궁금증을 먼저 갖는 게 저는 창의력에 제일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의 이 궁금증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직업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자기 직업에서 궁금할 수 있는 동기부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처럼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브랜드가 M&A가 될 때 저 회사가 저걸 지금 샀을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저 회사를 저 금액을 샀을 땐 어떤 가능성 때문에 저 정도 펄을 줬을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브랜드 기획자,
격리, 그다음에 영업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동기부여를 갖고 새로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궁금증이에요. 또 이제 다른 면에서 당신의 창의력이 무엇입니까? 할 때 제가 대답하는 건 사실 변덕과 실증이에요. 뭔가 새로운 건 없을까? 뭔가 다름은 없을까? 저는 어떤 일도 이렇게 꾸준히 하라 그러면 못해요. 재미가 없어. 뭐든지 실증을 내다 보니까 사무실도 저희는 되게 많이 옮기고 막 인테리어도 매번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나에게 있어서 실험실이라고 생각해요. 벽도 색칠해보고 꽃도 이 화병에 꽂아봤다 소파를 절로 놨다 일로 갔다. 사실 저는 그 사람의 창의성을 볼 수 있는 게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창의성, 그 사람의 어떤 취향, 성격 이런 것까지도 그 공간이 다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머무르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창의를 도와주는 한 가지 요소 중에 방을 꾸미는 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내가 요새 방을 하나 꾸몄어요. 이 방을 창의력을 키우는 방? 이 집에서 뭔가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TV도 놓지 않고 그냥 책을 읽는다거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방을 꾸미면 이제 뭘 갖다 놓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구 재보고 저 가구 재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방 하나를 새로 만들고 하지 않아도 어떤 공간 하나 구석 하나에 내 책상 하나를 놓고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쉬어가면서 창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 들어와 보세요. 아, 또 이런 방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방은 사실 사색의 방이지만 포르나제티 방이거든. 이 벽지가 포르나제티 벽지예요. 내가 모아놓은 것들이 많거든. 여기 이제 그릇들도 포르나제티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또 요것도 진짜 거의 막 40년쯤 됐을걸? 이런 것들은. 근데 이 포르나제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리나 까발리에라는 이 여자가 유명한 여배우인데 실제로는 본 적이 없대. 근데 이 여자의 그 사진을 보고 이보다 완벽한 여자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진짜 모든 게 다 이 사람 얼굴로 만든 거거든. 사실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재밌는 거야. 왠지 나는 여기 오면 그냥 구름에 있는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이. 그래서 이 방에 앉아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 때 생각하고 이제 이런 방으로 만들려고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안 나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게스트룸에 넣고 싶었던 게 조그만 미니 냉장고거든. 아, 이게 냉장고예요? 미닉스 더 시프트라고. 사실은 이게 김치 냉장고인데 나는 이제 저쪽에서는 김치 냉장고 쓰고 이쪽에서는 내 간식 냉장고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트, 야채 스틱, 옥수수차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서 가능한 한 안 나가고 하루를 보내보려고 만든 방이에요. 너무 귀엽지? 사실 김치 냉장고가 너무 커요. 1인 가구에 비해서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절대로 김치랑 다른 음식이랑 못 섞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버터 있지, 치즈 있지 이런 냄새들이 이렇게 얽히면 최악이야. 그러니까 항상 김치 냉장고를 따로 넣어야 되는데 김치만 딱 넣어놓고 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프리미엄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수납팬 이게 있어서 확실히 달라요. 생각보다 되게 작은 사이즈인데 공간 활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는 막 방을 맨날 이랬다 저랬다 바꾸니까 이게 또 그게 달려있어요. 바퀴가. 그러니까 이거를 작은 거실에 손님들 많이 왔을 때는 맥주랑 와인이랑 넣고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색깔도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아. 오프 화이트로. 이게 또 너무 하얗면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진짜 딱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게스트룸에 넣기에. 근데 기존의 고모님 집이랑 뭔가 분위기가 아예 다르네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컬러가 많잖아, 우리 집은. 네. 근데 요 방만큼은 컬러가 아예 없는 방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컬러를 다 배제했어요. 오늘 이 옷도 그렇게 입은 거예요. 아, 일부러 맞추신 거구나. 네. 그리고 왠지 죄수처럼 그냥 늘 여기 갇혀 있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집에 좀 있으라고 나오지 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 방에서 한번 방콕으로 좀 해보려고. 일로 와봐. 이게 내가 학교 다닐 때 과제한 거야. 우와. 고모님 디자인하셨던 단추들. 이게 진짜 내가 만들었던 그거다. 주얼리. 우와.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웃기지. 이거 학교 때 그린 거야, 학생 때. 너무 잘 그리셨다.
저의 창의력에 제일 도움이 됐던 건 사실 학교예요. 정말 그 팔센스에서 받은 그런 창의 교육이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된. 근데 그게 보통 보면 자유였어요. 자유. 뭐 단체로 갤러리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그 갤러리에 뭘 보고 와서 리포트 내라. 이렇게 하지 막 같이 가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창의는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보단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창의라는 게. 옛날에 저희가 되게 재밌었는 게 혼창통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모든 회사가 창의력에 대해서 아주 막 난리가 났던 시절이 있어. 한 20년 전에. 그래서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우리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창의력을 키울 것인가. 창의 시간을 주자는 거야. 그래서 단체로 뭐 영화를 보든가 뭐 이렇게. 저는 반대입니다. 내가 딱 손들어서 회장님 다 있네. 아니요. 하루 일찍 퇴근시키시죠. 그 대신에 퇴근하고 와서 뭐 했는지 한 장 리포트는 받읍시다. 그냥 친구들과 놀았으면 어떠냐. 노는 게 내 창의에 도움이 됐으면. 내가 그랬는데 회장님이 오케이 해주셨어. 사실 놀아야 창의가 생겨요. 자유로워야. 응? 억압을 해갖고 창의력을 키울 수는 없어요. 그 자율성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요. 창의의 기본은 자율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나의 모티베이션. 왜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궁금한 걸 막 노력해서 궁금할 수는 없잖아. 고모님이 이렇게 집을 꾸미시는 게 브랜드 만드실 때 영향이 있어요? 그럼요. 나는 약간 좀 너무 세속적인 인간인지 모르지만 저는 내 이런 모든 행동이 내 돈벌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난 재미없어서 못해요. 근데 어떨 때는 무보수로 일을 하고 많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또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이게 돈벌이라는 게 꼭 내가 지금 일한 게 지금 당장 돈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나중에 나한테 역량으로 쌓일 일이면 하셔야 돼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지금 하는 일도 만족이 되고 내가 자라나는 건 있는데 월급이 나랑 안 맞는다. 거기서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월급만으로 이야기할 직업이냐 아니면 나는 월급에 비해서도 플러스로 받는 게 맞느냐. 그럼 킵해야 돼. 그러니까 월급만을 따라가서 지금 하는 일보다 못한 일을 할 거면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창의력을 키우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돈벌이에 도움이 돼서거든요. 사실 내 직업을 위해서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제가 키우라는 거지. 사실 창의력을 키워서 뭐 우리가 아티스트가 될 거예요. 무슨 작곡가가 될 거야.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창의력이 무엇인가를 일단 찾아야 되고 그 필요한 창의력에서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런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모티베이션은 어디 있나. 어떻게 창의적으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브랜드를 만들 때 시나리오를 쓰듯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브랜드를 사용할 여자, 남자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고 이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듯이 해야 돼요. 사실 그게 창의력이거든요. 상상하는 거잖아요. 아까 왜 그림 하나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듯이 뭔가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공을 정하고 그 다음에 테마를 정하고 이 영화가 누구에게 어떤 감동을 주어야 하는지. 근데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브랜드에 대한 이제 철학을 쓰게 되거든요. 편집도 해야 되고 수정도 해야 됩니다. 시나리오도 다 수정하거든요. 고객 반응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드라마 그 작가들도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끝내려고 했던 드라마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생물처럼 생각하면서 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창의력을 움직여야 끝까지 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창의력을 매일매일 할 수는 없거든요. 순표처럼 한번 끊었다가 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한번 딱 끊고 나는 오늘 혼자 구례를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 그 다음에 걷는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게 큰 용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어느 날 그냥 서울역에 가서 되는 기차 타고 가시면서 맛있는 집 찾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그 동네 제일 유명한 공원 한번 걷고 오시는 것도 창의력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